지금 이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타시면은 진짜 다 박살납니다. 먼저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라운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MTB 손목 통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로드 자전거에서 손저림 통증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로드 자전거의 손저림 증상은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직접 모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드 자전거에서 손저림 증상이 온다면 일단 핸들바의 이런 레버 부분의 각도가 너무 낮게 돼 있다든지 밑으로 가 있다든지 위로 가 있다든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물론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 스타일이 달라서 조금 내려서 공격적인 후드를 잡으시는 분도 계시고 완전히 올려가지고 좀 편하게 잡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일단은 각자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을 한 번씩 조절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핸들바, 이 레버, 후드라고 하죠. 이 레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극단적으로 내려가 있다든지 너무 올라가 있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 바로 안장입니다. 안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장의 위치가 너무 뒤로 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안장이 너무 앞으로 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안장의 각도가 땅으로 꼽혀 있지 않느냐, 하늘로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안장에서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안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장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체중이 제일 많이 하중이 실리는 구간인데, 이 안장에서 체중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게 중심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장과 핸들과의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여유가 있고 또 너무 길진 않는지 아니면 너무 좁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너무 길다고 한다면 목 뒤의 부분, 목 뒷부분이라든지 승모근 쪽이 많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많이 숙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너무 또 이 공간이 좁게 되면 여기서 몸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저림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피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체크를 해드렸는데, 제가 직접 타보면서 라이더의 포지션을 잡는 방법, 그리고 안장에서 핸들바를 잡는 여러 가지 포지션이라든지 손저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저지를 갈아입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 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델이 되기 때문에 모델의 신체 사이즈라든지 다리 길이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키는 한 183 조금 넘어가고요. 다리 길이는 93cm, 인심이 93, 2, 3, 이 정도 됩니다. 그 다리 길이만 봐도 신체 사이즈의 절반이죠. 인심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리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핸들바하고 다리 이 안장 높이가 낙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 자, 낙폭이 많이 발생하는 자전거인데 저는 손목의 저림이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낙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앞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손저림 증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은 라이딩 자세, 포지션이 기본 포지션, 사이클을 타는 사람은 라이딩 기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그 어떤 부품을 가는 것보다 라이딩 포지션만 잡으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안장에 앉으셔가지고 편하게 꼿꼿하게 이렇게 타시면 안 돼요. 꼿꼿하게 타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면서 충격이 다 옵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탄다든지 이러시면은 허리가 정말 작살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타시면은 진짜 다 박살납니다. 이렇게 타시면 안 되고, 허리를 안장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힘을 쭉 빼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쭈구리가 되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리가 말리고 뱃살이 이렇게 막 접히셔야 돼요. 뱃살이 접히는 만큼 허리가 이렇게 편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롤러를 탈 때 페달링을 해보면 페달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페달질을 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은 코어 근육이 많이 발달되는 운동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페달질을 하는데 여기서 손만 편하게 얹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 자세와는 굉장히 다르죠. 이 자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이제 라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께 손목 저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가지고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전거 사이클을 탈 때 1차원적으로 우리는 페달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페달에 힘을 가하면서 올라오는 충격을 다시 배로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힘이 가해지는 운동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 힘이 지면으로 없어지면서 자전거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앞쪽에 힘을 세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있겠죠. 폭발적인 힘으로 빠르게 인터벌을 한다든지 아주 마지막 스프린트 구간을 막 질주를 한다든지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들 늘 스프린트 치면서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목적이 가장 사이클을 편하게 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편하게 타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가볍게 핸들바에 얹어주세요. 배를 먼저 말아주시고 핸들바를 얹어주세요. 배만 말고 있으면 배에 힘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렇지만 살짝 지지를 하면은 배의 긴장도 완화되면서 편하게 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타면서 자전거를 즐기다 보면 손목에 그리고 손저림 증상 이런 게 충분히 완화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라이딩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손저림 증상을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이 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템이 길면은 분명히 허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배를 말더라도 엄청나게 멀리 가 있으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겠죠. 네. 그러면 스템이 또 짧으면 어떻겠습니까? 스템이 짧으면 내 몸이 핸들바하고 안장 사이에 이 간격에서 몸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몸이 찌그러지면 핸들바 사이에 몸이 찌그러지면서 꽉 끼게 됩니다. 이렇게 끼게 되면 손에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이러면서 손저림 증상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이클을 타면서 스템을 80mm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저는 정말. 저는 110mm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팔도 긴 편입니다.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죠. 제가 프레임 사이즈도 가능하면 시중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좀 큰 편을 하지만 팔이 길어서 스템을 110mm를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스템을 80mm로 하고 좀 더 줄여보니까 댄싱을 할 때 무릎이 닿이고요. 댄싱을 할 때 무릎이 닿이고 다리가 길다 보니까 손저림 증상이 새끼손가락 바닥, 요 손바닥이 아주 저려왔어요. 아마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스템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 바로 이 핸들의 높낮이 조절하는 스페이서입니다. 이 스페이서도 연관이 많이 돼요. 스페이서가 드롭을 잡게 되면 하중이 많이 걸리겠죠. 배를 아무리 만다고 해도 하중이 걸립니다, 여러분. 드롭을 잡고 이렇게 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잡이가 낮다 보니까 낙폭이 더 심해지고 하중은 더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자전거 타는 포지션 변경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 자전거 핸들바 사이가 내 몸이 간격이 괜찮은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 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영상에 올린 것처럼 저는 제 영상을 보니까 확 티가 나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저는 이제 눈에 제 자세가 익숙해졌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기본적인 사이클 자세 그리고 핸들바 높낮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스템 길이 핸들바의 높낮이 이런 스페이서 부분까지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면서 손저림 증상을 완화시켜 보세요. MTB와는 다르게 우리 사이클 같은 경우 손저림 증상은 반드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라이딩 자세, 배말기. 네, 이게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어떤 제품을 갖다 꼽아도 여러분들 장시간 타면은 손저림 증상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자세 잡으시고 그 다음에 추후 아이템적인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피팅값 완벽하게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로드 자전거를 타시면서
포지션을 정해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핸들바의 높낮이에 따른 뭐 이런 위치, 그리고 핸들바 스템의 거리와도 상관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 한번 직접 이제 여러분들도 나의 몸에 맞는 이런 거리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 가시면서 찾아보시다 보면 분명히 손저림 증상이라든지 이런 피팅을 원활하게 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혹시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즐거운 자전거 생활에 제가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 고라운드 자전거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